안녕하십니까.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의 실제 강의를 맡게 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하창완입니다. 원래 대면으로 우리 쌤들 찾아뵙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습하게 될 장애학생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 쌤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업교육을 적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신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 즉 직업계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란 사실 쉽지 않는 사안입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수정되고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장애학생들을 위한 현장 실습,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형들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가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질문들이 각 학교나 학생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학교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별적 질의는 제가 제외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하지만 응답을 해드린다는 점 사전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3시간짜리 강의인데 20분씩 해달라고 하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 즉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이걸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지 않는 옷처럼 상당히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중심 현장실습이라고 하는데 그 근로중심 현장실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쳐오더라는 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요. 특히 2017년, 2018년 이때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너무 취업 중심으로 간다. 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현장실습 가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능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업과 연계된 학습 중심, 안전성을 보장된 현장 실습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수교육 현장은 더 그렇겠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근로중심과 학습중심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요. 이것이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요걸로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는 사실 특수교육 현장에서 6개월이라는 이유도 사실 의미는 없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리가 있으면 현장 실습에 나가서 실습을 진행해 왔고요. 그런 와중에 취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3개월을 딱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밑에 있는 정부주 이런 게 있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10월, 11월, 빨라야 10월 말인데 과연 그때 나가서 현장 실습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또한 그 전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현장 실습 자리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현장 실습 우리가 진행할 때 이전에는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표준 해박서라든지 근로계약서 이 위에도 근태서라든지 도착서라든지 하여튼 문서 작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한 15년째 지금 특수학급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11년 이때쯤부터 이 문서 작업을 줄여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2000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들어오고 특히 2019년 작년이죠. 국토관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간단하게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딱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뭐 출석부라든지 뭐 업체 평가서 이런 것도 뭐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교내 교회 활동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현장 실습이라기보다는 체험 학습에 가깝습니다. 교내 직무 체험 학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미 학급에서 하고 있는 직업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재 직무 체험, 이거 뭐 현장 교회 현장 체험 학습이겠죠. 그리고 장애 맞춤 기간 직무 체험이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직업 재활 시설에 가가지고 하루 정도 체험하고 오는 방법이죠. 이건 모두 뭐 특별한 계획서가 필요 없고, 뭐 계획서라는 게 아니라 뭐 협약서라는 게 필요 없고요. 자체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 나갈 때, 교내 체험할 때 계획서 쓰지 않는 공문,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교회 활동 중에서 인턴십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재 채용 약장 실습은 학교 자체적으로 산업체와 직접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채용 약정이거든요. 채용을 해주기로 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 겁니다. 단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사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현장 실습이 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뭐 잘 없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과 동시에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교사가 직접.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한두 번 하고 나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만나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 정부 주도 취업 연계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지원고양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사실 우리는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했던 우리 프로그램도 우리가 짤 필요가 없고요. 왜? 여기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해버리면 현장 실습 표준 협약 써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 동의서만 부모님에게 받으면 됩니다. 직무지도원도 보내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좀 더 우리 유형별 적용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강조드리는 정부주도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에는 뭐가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내 일자리,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중증 지원 고용, 그리고 개발원에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력이 좀 몇 년만 있었으면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 처음 신규나 뭐 1, 2년 차 되신 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장애인 고용공단이랑 개발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하는 일도 많이 다르고요. 주로 공단에서는 업체 연계라든지 지원 고용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요. 개발원에서는 어떤 위탁 사업이나 어떤 I've got everything이란 커피숍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요 학교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데 저희처럼 직업교육 거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 사업 자체를 제가 한번 따와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현장 실습 기간,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기간의 가장 큰 근로 중심 현장 실습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기간이었죠. 3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즉, 한 10월 말 정도부터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죠. 좀 제일 큰 맹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찾다 보니까 정부 주도, 이 말이 정부 주도군요. 정부 주도이고 교사가 직접 임장 지도를 하는 경우 3학년이라기부터 현장 실습 가능.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교사가 직접 임장 지도를 한다는 게. 뭐 일주일 내도록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간다 하더라도 매주 그렇게 3학년 1학기 때부터 나가면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도 할 방법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요거를 진행해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죠. 추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종료 이후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현장 실습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맺어버렸지만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학생입니다. 3학년 동계방 이후에 취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우수 산업체로 지정한 경우 이것도 3분의 2 이수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수 산업체로 지정한다,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급에서 이걸 진행하겠습니까? 어렵죠. 과정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뭐 평가해가지고 지역교육청 요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도교육청 요청하면 도에서 승인해 주거든요. 당연히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것도 3분의 2 지나야 취업이 되니까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이걸 할 필요가 굳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약간 맹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수산업체 지정 및 채용에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업체가 우수산업체인지, 뭐 직장 내 장애 인식 고용 이걸 이수한 업체여야 한다. 뭐 그리고 뭐 3분의 2 이수의 취업이 가능하다 하는 방법은 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체를 선정한다. 평가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선정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이런 거 하기 힘드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우수산업체를 몇 군데 지역별로 지정해 놓는 게 더 좋아요. 예. 어차피 지역청에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나 어디 전환팀장 같은 경우가 좀 업체 지역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기회센터에서 전환팀장 했을 때 이런 협약실을 많이 맺었거든요. 그 협약실 과정 자체를 통해서 이런 우수산업체를 바로 지정해버리면 좀 편하겠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같이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현장 학습 중심 현장 실습에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전환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P를 짰는데 국어 수학으로 3학 2학기 때도 이걸 현장 실습 나가버리면 평가라든지 내용은 어떻게 짜느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 국어 수학을 IP를 짰더라도 10월 말에 9월에 3분의 2니까요 10월 말에 현장 실습 나갔어요. 그러면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 없죠. 왜? 거기서 해주니까요. 어쨌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IP가 되는 겁니다. 예. 기존 IP는 그대로 두시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 실습 진행해 오지 않습니까? 이 현장 실습에 대한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평가를 넣으시면 됩니다. 넣을 필요도 없죠. 이 평가 양식이 바로 IP가 대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3학기 2학기 때 전환학기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특수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직업교육 중점학교, 해강학교, 어느 학교 좀 되겠네요. 이런 것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학급에서는 사실 아직도 적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과 공백 50% 범위 내에서 시술을 감축하여 진로와 직업교과를 편성 및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번 학기 우리 학교에서. 나중에 보시면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직업교과 시수가 고3 같은 게 14 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현장 실습으로 쓴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다. 뭐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전문교과 2에서 현장 실습 과목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를 IP 현장 실습이라고 넣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현장 실습을 학교에서 교내 현장 실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자리가 나면은 교회 나가면 돼요. 예. 왜? 과목이 현장 실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하시면 된다. 다시 아까 우리 봤던 유형 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체 채용 약자형 현장 실습이 좋지만 정부 주도 지역 연계형 현장 실습을 많이 활용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체험의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아서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산업체 채용 약정형과 과연 정부 주도 취업 연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업체 자체를 학교에서 찾아야 됩니다. 산업체를 발굴하고 사진 답사하고 적합성 검토하는 어떤 양식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직무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하려면 NCS 기반에서 직업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취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 난 이후에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현장 실습 할래? 그럼 우리는 한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문을 개최를 하고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산업체 채용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장 실습 선정 우수 산업체 승인 요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취업 연계에서는 그런 과정 자체가 할 필요가 없고요. 산업체 학생 매칭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기관 공단에서 개발원에서 시청에서 학생을 직접적으로 채용시켜 줍니다. 매칭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 직무 분석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만한 내용으로는요, 여기 보시면은 pdms.ncs.go.kr이라고 여기 가시면 특성화고에서 만든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NCS 다양한 그 루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해당되는 직무 능력이 있어요. 몇 개들이. 그러한 직무 능력과 우리가 나와 있는 현장 실습 업체 간의 매칭, 적당한 내용 기능 비교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과정 자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 주도 현장 실습을 많이 활용해라라고 권장하는 바이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초기에 한번 짜봤습니다. 그 산업체 채용 약정형을 보내는 곳이었는데요. 신강산업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세탁기 건조기 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램 짜실 때는 이 인문 교육을 꼭 넣어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애들 보내기로 확정되는 공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이걸 넣어버리시면 편해요. 오히려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그 정부 주도 사업일 경우에도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포함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처음에 저도 할 때는 모르고 이렇게 넣은 거죠. 업체 나가서 하는 걸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신강산업이라는 곳을 저희가 가서 사업체 분석을 하고 현장실습 사업체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겁니다. 요런 건 제가 직접 짠 거고요. 요거 있죠. 여기 NCS 세분류 사업 요런 거 다 가져온 겁니다. 아까 PDMS라고 요거 pdms.go.kr 거기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해당되는 이 실제로 해야 되는 직무가 여기 해당되니까 제가 직접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주차별로 쭉 한번 짜봤습니다. 처음 짰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짜야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손에 익히긴 했는데 이게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학기 IP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가는 친구 이름이 준식이었는데 졸업했으니까 실명을 써도 상관없겠죠. 준식이라는 놈이었는데 이 준식이라는 놈이 IP 국어 수학 체육 직업을 짰지만 10월달부터는 이것으로 IP가 활용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이에 따라서 평가도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 법정 필수 교육 시간으로 뭐 이런 걸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평가서가 나옵니다. 예.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 평가는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제가 좀 짜봤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현장 실습을 하고 오게 되면은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이 사전 교육은 공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할 때 이 학생을 이 업체에 보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전 교육 프로그램 놓고 언제 하겠습니다. 박아버리는 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 주도 취업 연계형은 참여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산업체 채용 약정형은 표준 예박서까지 다 써야 된다. 그 뒤는 동일합니다. 현장 실습 실시를 하고 보고 평가에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채용이 되느냐, 채용이 어렵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이론만 두서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현장 실습처 발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 실습처를 발굴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발굴하는 양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업체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가시면 좋기는 한데 아니면은 지역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연구회에서 같이 이런 것을 조사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주요 점검 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서를 가지고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바로 현장 실습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입니다. 요건요, 그 장애학생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이라고 작년에 책이 나왔어요. 매뉴얼에 보면은 요 양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직무분석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계과 선생님이 있다. 기계 전문인 교사가 있습니다. 예. 업체에 보면은 이 교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숙련자, 엔지니어가 있죠. 이 교사와 엔지니어가 함께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을 해줄 것인가, 이걸 짜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은. 그래서 특수학고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학교에서는. 하지만 사실 저희는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맹점이긴 한데, 그래서 정부 주도 취업 연계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짜주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장소, 시간, 특히 기업 현장 교사, 우리는 직무 지도원이겠죠. 이런 것을 포함시켜 줍니다. 직무 지도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일하고 있는 숙련자를 직무 지도원으로 배치를 해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무 지도원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사전 직무 교육으로 뭐 여러 산업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꼭 30%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공문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면 해야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요거는 한울식품이라고 장인 표준사업장인데 여기 있는 대표님과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짜봤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예, 왜 사실 간단한 업무를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한번 짜본 거고요. 네, 요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현장 실습 어떤 업체가 하느냐, 일정 자격을 갖춘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되면은 우수산업체 요청을 합니다. 도구 요청에. 그러면은 선정이 되면은
3분의 2 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취업이 아니라 실습만 가능하죠. 3분의 2 출석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실습만 가능한데 우수 산업체에 선정이 되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여기 선정 기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학교용입니다. 학교용. 교육청용도 따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용보다는 교육청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학교로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만 열어서 여기 보내겠다. 예. 그것만 해주는 게 더 현장에서는 편하겠죠. 뭐 사전 교육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사전에 정규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언제 뭐 월요일 6교시 하겠다. 이렇게 아예 박아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전 교육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교육이랑 표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현장 실습을 해야 되겠죠. 예.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는 아마 인터넷에 많이 떠다닐 겁니다. 이런 것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부 주도 산업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할 필요 없고 동의서만 현장 실습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현장 실습 실시한 이후에 수시도 꼭 나와주고요. 우리가 봤던 그 업체가 맞는지 그 일을 이렇게 원래 협약대로 그 일을 시키고 있는지도 봐줘야 되고 아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현장 실습 보고회, 평가회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실습이 다 끝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요. 실습 도중에 뭐 중도 퇴사돼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예. 그러면 왜 돌아왔는지 그것을 잘 평가해가지고 다음 현장 실습 운영 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